한반도의 끝인 두만강과 러시아의 접경지 케드로바야바치 지역. 이것은 지금 전 세계에 30여 마리 남은 아무르 표범의 몇 안 되는 서식지입니다. 아무르 표범. 그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 한 달 정도를 주기로 들리는 바위산 바위 틈. 6개월 동안의 준비 끝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무인 센서 카메라의 미세한 소리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아무르 표범은 대개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대나 바위산에서 살아갑니다. 한반도 산악지대가 원류지로 알려진 표범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는 표범입니다. 이 아무르 표범이 바로 한반도에 서식했던 조선 표범입니다. 만난 지 10여 분, 살아있음을 확인한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조선 표범은 이제 마지막 남은 서식지에서 그 생존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표범이 서식하는 케드로바야바치 지역은 두만강 유역에서 불과 20km 떨어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백두대간과 잇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케드로라 부르는 조선 잣나무를 유난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잣나무의 계곡이란 뜻을 가진 케드로바야바치란 지명도 이 조선 잣나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사냥의 귀중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표범과 마찬가지로 바위산에서 생활하는 조선 사냥은 이제 이곳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15m) 나무 위에서의 고립. 조선 표범과의 만남은 기다림을 잊혀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표범이 다니는 길목에 먹잇감을 놓으면 늘 새들이 먼저 찾아들곤 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은밀한 출현. 나타나자마자 먹잇감에 달려들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의 기다림.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근래 사냥을 하지 못했는지 몹시 굶주려 보입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표범은 혼자 사냥을 나섭니다. 사슴과 사냥, 토끼 같은 초식 동물을 먹이로 삼는데 굶주릴 때면 곤충과 물고기, 심지어 새까지도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의 이상한 낌새로 곧바로 경사지를 떠납니다. 뛰어난 청각과 시각, 발달된 후각을 가진 표범은 가장 예민한 야생 동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 만남도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에게 조선 잣나무, 곧 캐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겨울을 맞았습니다. 이 지역은 내륙의 타이가지대와 달리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한때 이곳은 아시아의 정글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이젠 이곳에서조차 야생동물을 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캐드로바야바치 숲에서 조선 표범을 찾아 나선 지 벌써 7개월째. 유난히 잦은 눈과 함께 캐드로라 이름 붙인 조선 표범도 한동안 그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겨울 잠복은 몇 곱절에 힘이 듭니다. 캐드로 표범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벗어나 바위산 중턱에 새 잠복지를 준비했습니다. 혹한의 겨울숲에서도 야생동물들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잠복지에서 만난 잘. 한반도 북부 산악지대에도 서식하는 잘은 러시아에서는 노르까라 부르기도 합니다. 족제비과에 속하는 잘은 일찍부터 최상급의 모피동물로 알려져 지금도 밀렵 대상으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잘은 겨울철 표범의 주된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죽은 짐승 근처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검독수리. 황금색의 머리 깃털 때문에 골든 이글이라고 불립니다. 겨울숲에서 표범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은 발자국뿐입니다. 표범이 먹다 남긴 사슴. 하지만 매번 그 발자국만 보일 뿐 캐드로바야바치의 겨울은 표범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겨울이 물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곳에서 다시 키드로를 만났습니다. 긴 겨울의 기다림, 2개월여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케이블 카메라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만 가글보단 예민해 보이진 않습니다. 표범은 시베리아에서 아시아 남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아종이 분포합니다. 그중 조선 표범은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종보다 예민한 조선 표범은 그 은밀함과 조심스러움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능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호랑이를 남성에, 표범을 여성에 비유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표범은 호랑이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조선 표범은 다른 지역의 표범보다 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길고 두꺼워져 최고 7cm까지 자라는데 이 긴 털로 타이거의 겨울을 납니다. 하지만 이 길고 아름다운 털 때문에 조선 표범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피를 얻고자 하는 밀렵꾼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바위산의 앞이 트인 곳에서 주위를 살펴보는 조선 표범의 습성. 주변을 경계하거나 먹잇감을 찾을 때 보이는 조선 표범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불과 40m 거리. 이제 이 잠복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조선 표범이 한반도에서 크게 줄어든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입니다. 1915년부터 1935년 사이에만 무려 600마리가량이 포획됐습니다. 지금 조선 표범은 멸종 직전의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선 표범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표범의 몸에 전파 발신기를 부착하고 수신 안테나로 표범의 행동 영역과 개체수를 파악하려는 방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생포한 야생 표범의 목에 목걸이를 설치한 뒤 이 목걸이에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발신기를 답니다. 표범을 야생 상태로 돌려보낸 뒤 수신 장치를 이용해 발신음을 추적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발신기를 부착할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마취가 잘못돼 표범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 Is it still 20? Okay. 하지만 원격 무선 장치를 이용한 이 방식은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야생 표범을 쉽게 찾아내고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Например, такой случай, когда мы обнаружили, что 3 леопарда с ошейниками, 2 самца и 1 самка находятся на одном месте. Мы решили,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Как? Это очень редко бывает. Когда мы пошли, вышли вот так вот из засопки и увидели внизу. 2 самца дерутся за самку. Самка сидит чуть-чуть выше и смотрит. Вот. Джефф еще заорал тогда.
정작 위급한 상황은 생포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마취하기 전 먼저 덫으로 야생 표범을 잡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범이 부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Didn't get him wrong. 덫에 걸린 표범이 도망가려다 발을 다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납니다. 덫에 걸린 뒤 즉시 발견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제때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리가 부러져 사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Вот, и мы начали ее уже спасать. Привезли после этого, укололи, усыпили ее. Она только так делала. Все. Вот. Мы ее усыпили, привезли на кордон, на Сухую речку. Приехал Пекунов Дима, привез врача, доктор. Он делал операцию, то есть зашивал лапу. Вот. После этого она была у нас на кордоне 6 недель. Мы ее кормили окорочками, куриц. Потом этот случай, вот, что ее застрелили в клетке браконьер. 덫을 이용한 이런 포획 방법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Вот эта резинка не дает прерывать току крови конечности. 포획 도중 발목이 부러진 표범은 야생 상태로 돌려보내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Самый оптимальный вариант. 조선 표범을 살리려는 노력에도 그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묘양산과 경흥 지역, 중국 장백산, 연해주 두만강 인근 지역에 불과 30여 마리만이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선 표범은 193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과 중국,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400마리가량이나 서식했습니다. 겨울의 끈 무렵, 캐드로가 잠복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아있는 그를 만나는 시간이 있어 오랜 기다림을 견딥니다. 긴 기다림과 4번의 만남. 이제 캐드로 표범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좁혀졌나 봅니다. 조선 표범의 학명은 아무로 표범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동물학자들도 까레이스키 레오파르도, 곧 조선 표범이라 부르며 한반도를 그 원류지로 추정합니다. 조선 표범은 주로 시야가 트인 바위산과 험한 경사지에서 활동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산악지형을 가진 한반도에서 옛부터 자주 볼 수 있었던 야생 동물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조선 표범의 털 무늬는 크고 선명해 아름답기로 이름 높았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반점이 찍혀 있고 몸통에는 고리 모양의 무늬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무늬 모양이 매화를 닮아 조선 표범은 매화범, 꽃범으로도 불렀습니다. 무늬를 이용해 숲에 숨어들면 찾아내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긴 만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퀴드로 표범과 4번의 만남뿐 다른 표범이 살고 있다는 흔적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퀴드로 바야바치 지역에 유일하게 한 마리 서식한다는 수표범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년 전 미국과 러시아의 아무르 표범 조사팀이 행동 반경을 파악하고 사냥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 수표범의 몸에 전파 발신기를 부착했습니다. 수신 안테나에 연결된 전자 나침반으로 발신음이 들리는 위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Это ее сопка, ее территория вся. До усад. 두만강 쪽이었습니다.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м известно только обитание 2 самок и 1 самца. То есть 1 самка живет южный, да, это по эту сторону хребта Сухореченского, и сюда не ходит. И 2 самка живет на участке в другую сторону реки Кедровой. И весь компас снимай сюда, да? И да, здесь, а самец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т он почти не держится в заповеднике. То есть он уходит за территорию заповедника, где-то посещает других самок, а потом опять приходит и проверяет этих самок. 요리 심리프 씨에 따르면 표범은 동성끼리 있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지만 수컷은 암컷의 영역과 겹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난 암표범은 수아르친스크 산맥 남쪽에 살고 있고 다른 암표범은 케드로프카 지역 두만강 쪽에 서식합니다. 수표범은 두 암표범의 영역을 드나드는데 다른 지역까지 영역권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만강 쪽에 서식하는 표범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두만강 지역에 인접한 스파시니아만 일대. 보이진 않지만 바다 오른쪽 산 뒤로 두만강이 있습니다. 그 두만강의 강물이 이 스파시니아만으로 흘러듭니다. 국경지대인 두만강 하류 지역은 침엽수림이 주종을 이루는 두만강 중상류 지역과 달리 초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야생동물이 비교적 안전하게 서식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개발로 이곳의 야생동물들도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슴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Вот он содрался, видишь. Ребра все скушал, ребер нет. Жевал, только вот осталось то, что осталось. 깨끗하게 발라먹은 흔적. 머리뼈에 그대로 붙어있는 등뼈. 이 지역 밀렵 감시원은 호랑이보다 힘이 약한 표범이 사슴을 잡아먹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케드로프카 지역에 서식하는 표범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표범학자인 까르지시카 씨가 4년 전 표범이 새끼를 낳았다는 바위 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Сюда, бэйби. Да, Бэйби, да? да. 3 бэйби? 2. А 2 бэйби. Иногда бывает 3 даже. Сейчас леопарды идем сюда. Вот у нее этот участок весь делится на несколько таких небольших участков. И она вот любит вот такие места. Вот отсюда очень хорошо видно долина вся. Она видит, где олени, где люди. И здесь она любит отдыхать. Если она убьет кого-нибудь, оленя, она сюда приносит. И здесь она лежит и ест. Дети здесь приводят сюда котят. Они здесь едят.
И вот зимой, когда солнышко вот туда выходит, скалы хорошо нагреваются, и здесь очень тепло. Они отражают тепло, и очень удобно. Если снег или дождь, она может туда лезть. 예민한 표범의 습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자동 촬영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굴 앞 40m 거리에는 잠복 텐트를 설치, 새로운 표범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